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마무리할 때 다음 주에는 제대로 나와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전히 칼칼한 목 상태로 히비스커스 티를 마시면서 돌아온 희미가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고요. 빗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닫을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닫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방송 중간중간에 기침을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지난주보다는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말을 하고 있는 저로서 굉장히 꽉 막힌 듯한 그런 답답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침과의 사투를 벌인 일주일, 이번 주에는 히미스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새삼스럽게 일상털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화요일 한 달 정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요. 그냥 담배 냄새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퇴사 며칠 전부터 하루 종일 두통 때문에 이 타이레놀을 몇 알씩 먹어가면서 화장실에 가서 막 헛구역질 해가면서 막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일어나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나를 그냥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회사에서 내가 왜 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타이레놀을 딱 먹는데 순간적으로 제 앞에 있었던 퇴사한 남직원이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제가 갓 입사를 했을 때부터 저한테 진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였거든요. 근데 딱 봐도 되게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타입의 남자였어가지고 그냥 일하기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죠. 근데 막상 내가 그 두통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도 비흡연자였지. 진짜로 두통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0일에 사직서를 31일 날짜로 출력을 해놨는데 그날 대표가 출근을 안 했어요. 원래는 뭐 늦게 나오거나 일찍 가더라도 거의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인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사실 바로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퇴사할 때 뭐 사직서라던가 관리자 면담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좀 제대로 하고 나오고 싶거든요. 어차피 제가 한 달 앉아 있는 동안에 누가 저한테 일을 뭐 가르쳐 준 것도 별로 없었고 다 제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후임한테 인계를 해줄 만한 부분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매뉴얼을 읽고 저 혼자 알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큰 책임감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질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고 정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의 여유를 둔 건데 대표가 그날 안 나온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또 나름대로 두통을 하루 더 참고 버텨가지고 대표 얼굴을 보고 사직서를 냈고 그리고 이 대표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가 나를 붙잡는 순간 불리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아쉬워하긴 해. 근데 계속 아쉬운 소리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좀 더 다니면 안 되겠냐는 말을 직접적으로만 하지 않지 계속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단호하게 이런 환경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방 다 싸서 나가려는 저한테 정말 마지막까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되게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아니 그 한마디 하기가 싫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자주 갈아치우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퇴사하고 와가지고 정말 담배 연기가 다 찌들어 있는 그 옷을 몽땅 다 세탁기에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샤워를 싹 하고 누우니까 이제 조금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에 나 이러다가 진짜 죽는구나 막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로 원래도 호흡기가 별로 좋지 않기는 하지만 호흡 곤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번에 진짜 되게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다시 거길 안 가도 된다. 담배 연기를 안 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숨을 쉬는 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역시 회사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제가 진짜 회사에서 담배 냄새 좀 피해보겠다고 KF94 마스크를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에 담배 냄새가 배어가지고, 와, 이거를 끼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고, 계속 담배 냄새랑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옷을 벗으면 진짜로 구석구석 온데만데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옷을 입고 그 붐비는 퇴근 지하철을 타면 주변에도 얼마나 민폐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회사에 있으면서 그 회사 이름으로 된 마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 회사 마스크를 꼈는데 냄새가 너무 빨리 자주 배이고, 그리고 연초는 담배 냄새 이런 느낌이라면 전자담배 냄새는 토할 것 같아 이런 냄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공존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진짜 마스크를 사무실에 있으면서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하루에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어요. 냄새가 진짜 빠르고 깊게 배요. 근데 진짜 어떻게 2023년 서울 한가운데서 이렇게 흡연 이슈가 있는 회사를 사면타로 맞을 수가 있나? 혹시 내가 엄청 까다로운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게 엄청 예민한 조건인가요? 저 진짜 대구 사람들 미쳤다고 해도 이런 회사는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까지 사면타를 맞고 나니까 저도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어요. 나 이러다가 서울에 있는 회사 다 다녀보겠어. 진짜 다 다녀볼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그 회사를 나왔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은 제가 20대 초중반쯤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기침을 했는데, 피가 비치는 기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내과를 가자. 그때 뭐 이것저것 검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2층 올라가서 검사하고 오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는 것도 하고, 뭐 기계 같은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검사를 싹 다 하고 나서 엄마랑 같이 결과를 들으러 들어갔는데, 그 의사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님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평생을 엄마한테 비밀이라고는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서, 왜요? 내가 아픈 거면 엄마도 알아야 된다. 엄마가 내 보호자다. 같이 들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의사가 진짜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탁 쳐다보면서 도대체 담배를 얼마나 피우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당황한 게, 이 가시나 이거 집에서 제사 지낼 때 향불만 피워도 그 연기 싫다고 방 안에 문 쳐닫고 들어가는 안데 담배가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더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진짜 1년에 12번, 13번씩 도대체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엄마가 그거를 다 지내고 그러시느라 고생하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건데, 어쨌든 그 제사 때마다 향불 피우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문 닫고 안 나왔어, 밖에. 정말 그 정도였는데 엄마가 진짜 당황해가지고 뭔 말이냐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지인들에 의해서 간접 흡연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공연 가면 밴드맨들은 일단 무조건 다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뒤풀이 같은 데를 좀 따라가기라도 하면 거기는 거의 뭐 너구리 잡는 굴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도 그때는 사실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직접 흡연을 한 적은 제가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하고 안 맞다는 거를 되게 금방 알아챘어요. 연기가 목구멍으로 안 들어가는데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이제 피를 보고 나서 내과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된 날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도 저는 흡연에 면역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최근까지도 누가 왜 그렇게 담배 냄새에 예민하냐 이렇게 물으면 병명을 줄줄 길게 얘기하기도 싫어. 말해봤자 또 설명하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 천식이라서 그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호흡이 안 될 정도로까지 아프니까 이게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 보여도 누가 물어보면 이 풀 네임을 다 말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날 유언장을 말하는 방송을 제가 한 적도 있지만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곧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겨우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숨은 쉴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 사직서를 내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제가 정신적으로도 환경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데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참 아까도 마루님이랑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늘 항상 언제나 소소하게 계속 아프고 소소하게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고 항상 뭔가 애매한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직서 내고 집에 와서는 진짜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하루는 쉬었던 것 같고 그리고 11월 2일 목요일에는 김 실장님 묘소에 다녀왔어요. 김 실장님이 누구시냐면 제가 인디밴드 라이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밴드 기획자분이신데요. 또 참 이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가지고 좀 격없이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제가 치는 장난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받아들여 주시고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는 버릇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장님은 역시 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항상 올려치기 해주시는 저한테는 항상 고마웠던 분이에요. 혹시나 이제 저하고 같은 시절에 인디밴드를 좀 보러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임라이트라고 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얕고 좁은 그 시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라임라이트 하면 모두가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나 같은 애들만 알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우스갯소리를 해보지만 어쨌든 그때 20살, 21살 때였나? 실장님이 저를 되게 신뢰하셔가지고 자기한테 엔지니어링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라고 너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저 스스로를 똥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손을 대면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너무 감사하고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실장님 저 기계치라 가지고 그런 거 못해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아마 미연이가 대신해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배우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실장님이랑 저랑 한 15년, 16년 정도를 자주 봤을 때는 진짜 한 달에 10번도 넘게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 또 못 볼 때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냈었는데 정말 15년 넘게 한결같이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제 얼굴 딱 보자마자 힘이 이뻐졌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진짜로 예뻐서 예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장님만의 반가움의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지낸 15년 동안 김 실장님 나한테 나쁜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진짜 볼 때마다 우리 희미가 최고다. 희미 덕분이다. 희미 덕분에 내가 대구 와가지고 공연하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분이셨는데 뭐 한동안 자주 못 뵀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코로나 시국이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마음이 좀 여유롭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장례식장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밴드 쪽 지인들이랑 연락을 하다가 마침 또 실장님 기일이 10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는 똑같은데 그냥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서울에 있고 실장님이 경기도에 묻혀 계신다고 하니까 뭐 이왕 차도 있는데 인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왜 퀸즈아이 도미노 작곡가랑 만났을 때
또 실장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미루면 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가니까 산짐승들 발자국 같은 그런 흙먼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물티슈를 들고 갔었는데 역시나 이제 한번 닦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옆에 꽃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거를 살짝 들어서 비석을 다 닦고 다시 이제 그 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서 용각산 쿨 제가 먹고 있던 거 그거를 하나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놔드렸어요. 근데 그날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가벼운 용각산 쿨 한 포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 주머니에 있던 용각산 쿨 한 케이스를 통째로 그냥 놓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암만 케이스여도 어쨌든 다 가벼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 혹시 테이프 같은 거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제가 차 청소하면서 테이프랑 칼이랑 이런 걸 다 치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부착할 만한 게 없더라고. 근데 또 이거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으면 꼴 보기도 싫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선에서 가장 깔끔하고 그리고 약간 부착성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용각산 쿨 옆에 가격표 있잖아요. 가격표가 한 손톱만한 그 가격표를 잘 떼니까 접착성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동그랗게 말아서 그 용각산 쿨 케이스에다 붙여가지고 비석에다 붙였어. 그러면 최소 오늘 하루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잘 붙어 있어라. 사실 제가 공연장에 실장님을 뵈러 갈 때도 딱히 이렇게 일부러 뭐를 챙겨가거나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냥 진짜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가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거야. 나는 그냥 실장님 어디 묻혀 계시는지 그냥 확인차 갔던 거라서 뭐 미연이처럼 이렇게 꽃다발을 챙겨가거나 뭐 그런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거기가 뭐 이렇게 봉안당이나 이런 곳이면 꽃을 살 수 있는 곳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그 집안에 문중터라고 하나요? 그런 땅이어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묻혀있는 그냥 선선 같은 곳이어가지고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제 선에서 가장 최선은 용각산 쿨 실장님이 평소에 굉장히 담배 매니아셔가지고 미연이는 갔을 때 담배불 하나 붙여드리고 온 것 같더라고요. 사진에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실장님 아마 살아 계셔서 만났어도 주머니에 있는 용각산 쿨 꺼내서 드렸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뭐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막 꾸미고 그렇게 할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용각산 쿨만 놓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아는 사람이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인디밴드랑 아예 초면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는 패스를 하고요. 제가 그냥 어디에 다녀왔다 막 이런 근황 얘기를 하는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근데 이 얘기는 해야지. 아니 실장님 왜 그렇게 멀리 계시는 거예요? 이게 티맵에 2시간이 찍히길래 경기도 끄트머리인 건 알았는데 진짜 휴전선 아래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에 계속 철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실장님 가족분 중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까운 곳에 가족 땅을 얻으셨다라고 듣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갈 때는 그나마 공사 구간이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밀린 거 치고는 티맵에 찍힌 대로 2시간 하고 한 10분 정도 더 걸렸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2시간 찍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LPG 충전 1시간 빼고도 3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와 진짜 서울은 진짜로 한 오후 3시, 4시만 돼도 엄청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공사 구간이 많은지 이게 또 연말이라고 남은 예산을 또 땅 뒤집는 데 쓰고 계신가요? 높으신 분들? 여튼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백수가 아니고서는 이 차 막힘을 이겨낼 재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 다음 날은 하루를 그냥 또 풀로 팍 쉬었죠. 근데 그날 쉬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하말넘만을 보다가 허위수랑 권현지의 개인 채널이 있다는 거를 인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 나니까 구독을 또 다 해가지고 허위수 춤추는 것만 1시간, 2시간 계속 똑같은 거 보고 앉았다가 권훈 씨의 또 숙취 시달리는 영상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진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튜브 채널들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브이로그라든지 뭐 이것저것들을 하는 채널인데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여자들이 운동 얘기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혹시 여자들의 근육 부심, 근육 자랑 뭐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 하멜넌만을 찾아보세요. 진짜 강민지, 서솔, 팔씨름 웃겨 뒤집어져요, 진짜. 그래서 하멜넌만이랑 뭐 휘수, 현지가 서로의 채널에 이렇게 나가서 같이 하는 컨텐츠도 진짜 이 사람들의 조합이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웃긴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근데 또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되게 그것만 몰아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비보TV, 김숙TV, 뭐 신봉선 채널, 이런 것들만 제깍제깍 찾아보고, 뭐 퀸즈아이나 NCT나, 이렇게 보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한동안은 뭐 하말넘만이랑 뭐 휘수, 은하 채널을 좀 많이 안 봐가지고, 밀려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의 시즌이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이분들의 유튜브를 보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전 요새 일상이 지옥인지라 일부러라도 좀 웃기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하.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제가 마루님이랑 간만에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글 미트로 화상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둘이 약간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도 되게 비슷하고 한 가수를 놓고도 그 안에서 특히 좋아하는 노래를 뽑는 것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구글 미트 화상 켜가지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뭐 웃긴 썰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그날 은희 언니가 원래 그 비스테이지 팝 라이브를 9시부터 한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마루님이랑 9시에 화상 통화를 하기로 했던 거를 양해를 구해서 8시에 화상 통화를 하고 9시 전에 끝내자라고 둘이 계획을 했는데, 아, 저희가 또 간만에 떠들다 보니까 이 제 주둥아리가 쉬질 않아가지고 둘이 20대 때 당했던 뭐 다단계 썰이라든지 뭐 이런 걸 또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야. 근데 또 저는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게 9시에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9시 전에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우리 은희 언니가 역시 파워 제이답게 미리 켜가지고 대기를 하려고 하신 건지, 제가 마루님이랑 대화를 끝내고 한 8시 58분? 59분? 이쯤에 봤을 때 이미 팝 라이브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급하게 팝 라이브에 들어갔는데 이미 대화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팝 라이브를 켜고 시계를 다시 봤을 때가 59분이었어. 9시가 안 됐어. 왜 9시에 시작을 하지 않은 건가요, 오니 언니? 시작을 함께 하지 못한 송은이 정수리는 이렇게 슬피웁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저는 뭐 퀸즈아이랑 팝라이브를 좀 몇 번 해봐가지고 익숙했는데, 땡땡이 분들은 처음이라는 말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퀸즈아이랑 팝라이브를 할 때는 안 해봤던 채팅으로만 말하기? 뭐 이런 것도 해봐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일단 그날 은희 언니가 캠핑을 하면서 팝라이브를 켜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을 얘기를 합니다만, 퀸즈아이의 원체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네, 우리 송 대표님이랑 채원이랑 같이 캠핑을 하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저번에도 했을까요? 네, 우리 채원이 생일이 12월인데 생일 기념으로 회사 대표랑 캠핑하기 뭐 이런 컨텐츠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너무너무 소망하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나린이도 유튜브 예능 MC를 하나 맡았던데, 우리 원체도 슬슬 예능에 발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 TV 예능은 너무 짐승 같고 정글 같아서 막 보내기가 조금 그렇지만 유튜브 예능 정도는 우리 원체가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송은이 대표 놔뒀다가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제가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2021년에 3차까지 접종을 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4차 백신을 맞은 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비욘세 한줌방에서 백신 정보를 이렇게 띄워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게 돼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최대한 빠른 날짜로 신청을 한 게 토요일 오전이라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이제 면역 질환자들 빨리 면역력을 키우자 막 이런 농담을 하면서 맞고 왔는데 제가 1차, 2차, 3차 백신을 맞았을 때도 이게 강도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확실한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백신을 맞고 와서 한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뒹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냉장고도 나름 채워놓고 그리고 방바닥에 이불도 다 깔아놓고 그리고 접종을 하러 다녀왔는데요. 일단 병원에 갔더니 저처럼 마스크를 끼고 기침을 하는 분들이 와글와글 모여 계시더라고요. 애기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지금 계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이번에는 그냥 감기도 독감처럼 되게 많이 아프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저는 좀 원래 폐 쪽이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생긴 그 계절성 비염까지 합체를 해가지고 더 안 좋은 것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이게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저한테 원래 없었던 병도 생기고 그리고 어릴 때 있었던 지병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타이레놀 500이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이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운동했었던 체육관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이 안 듣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가지고 백신 맞고 나오면서 그 밑에 있는 약국에 타이레놀 650 ER이랑 500이랑 둘 다 사러 갔었는데 ER 통이 제가 알던 디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제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종근당 세 글자가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성범죄를 방조하고 감싸주고 그런 종근당 제품을 제가 알고는 어떻게 사겠어요? 어떻게 믿고 사겠어요? 빤히 알고 있는데 못 사죠. 안 사죠. 그래가지고 약사분한테 저 종근당 거는 빼주세요 라고 하고 500짜리만 2개 사서 왔어요. 그나마 제가 500이 잘 듣기 때문에 ER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사려고 했던 건데 종근당이면 제가 굳이 살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원래 먹던 거는 얀센 거라 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약국에는 얀센 거가 없어가지고 종근당 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먹던 게 없다고 해서 성범죄자를 감싸는 기업 거를 사 먹을 이유는 굳이 없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 백신 접종 얘기를 하니까 거의 코로나 초기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백신을 맞으면 자기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백신 첫 번째 맞고 나서 들었나? 조금 늦게 들은 편이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관절이 그렇게 아팠어요. 특히 무릎 걷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접종을 하고 오는데 다리가 우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제가 백신 접종하면 원래 관절이 막 아프고 그래?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그런 대답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백신이 원래 자기 몸 안 좋은 데를 되게 이렇게 찝고 다닌대. 그래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그냥 약해가지고 잘 모르다가 백신이 들어가면 그걸 막 찾아낸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뭐 그 말이 진짜로 일리가 있는 말인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백신 접종할 때마다 무릎이 진짜 그렇게 아팠어요. 물론 저는 그 자궁내막장 수술 이후로 무릎을 포함한 모든 관절들이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특히 무릎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원래 그냥 온 전신의 관절이 다 아픈데 이상하게 백신 맞고 나면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요새 제가 마루님이랑 같이 뭘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되게 사소한 일상부터 어디가 아프고 뭐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어떤 게 효과가 좋고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날도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백신 때문에 집에 가서 들어누워 쉬려고 했는데 주사 맞고 나오니까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다. 오늘 삐약삐약북스 북페어가 있다. 거기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청개구리 같은 짓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랑 마루님이 아픈 것도 되게 비슷한 게 많기도 하지만 특히나 뭔가를 하려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부분이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고 집에 가가지고 밥도 챙겨 먹고 그리고 타이레놀 챙겨 먹고
그리고 북페어에 가고 있다. 라고 또 이제 카톡을 보냈죠. 그래서 북서울미술관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살 때는 언니밋을 갈 생각을 애초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만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아, 여러분 혹시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이번에 사실 처음 가봤는데 아마 전에 삐약삐약 북수도 참여를 했던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꽤 참여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역시 제가 대구 살 때는 뭔가 거리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가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갈 생각 없었어. 그래서 토요일에 백신을 예약을 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밖에 안 나가려고. 근데 백신 맞고 나오는데 왜 가고 싶냐? 사실 제가 삐약삐약 북수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후원했던 텀블벅 중에 음악의 사생활 99 신승은님과 남수님이 함께 작업하신 편을 현장에서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현장의 맛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날 현장 수령을 못 하더라도 이게 며칠 내로 우편 발송을 해주실 거긴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얌전히 잘 기다리고 있으면 집 앞까지 배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 성미에 찰까? 그래서 겸사겸사 혹시 나갔다가 너무 아프면 돌아오자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레놀도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에 일단 수월했어요. 신림선도 혼자는 처음 타봐서 되게 재밌었고 7호선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한두 정거장 지나니까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갔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길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금방 도착을 했는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삐약삐약 북스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까지 잘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스 번호를 알고 가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불치님이랑 불키드님이랑 인사도 하고 막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오랜만이지만 또 항상 반가우니까 엄청 좋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항상 또 반갑게 맞이해주셔가지고 만나자마자 또 폭풍수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날은 신승은님하고 남수님이 부스에 함께 계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고 약 먹고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가느라 조금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승은님은 원래 1시까지만 계시는 거였는데 제가 도착해가지고 1시 반이 넘었다. 신승은님은 못 배웠네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뒤에 신승은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가시려는 분을 붙잡아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승은님께서 사인을 해주시는데 만나서 다행입니다 라고 써주신 게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또 남수님은 2시까지 계시는 일정이셔가지고 여유있게 또 사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치님이랑 수다를 막 이렇게 떨다 보니까 이상하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언리밋 로고가 그려져 있는 부직포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치님한테 저 가방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들어오면서 안 받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입장하면서 팔찌랑 부직포 가방을 같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계단으로 올라가길래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왔기 때문에 2층에 있었던 삐약삐약 부스를 금방 찾은 거였고 근데 사실은 1층 입구에서 팔찌를 차고 돌아다녔어야 되는 거였어. 와우. 저는 언리밋이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팔찌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무료 입장이라고 하니까 무료인 줄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호다닥 내려가가지고 이제 팔찌랑 부직포 가방이랑 받아왔고 또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불치님이랑 깔깔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리고 왜 또 저번에 불키드님께서 그 두유노 충청 챙겨주신 걸로 제가 팟캐스트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트위터랑 인스타에서 같이 해시태그 이벤트를 했는데 뭐 인스타 해시태그 검색이 잘 안 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인스타 해시태그 검색 뭔가 기능이 바뀌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분명히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가 검색이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셨다 막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근데 불치님이 너무 표정이 조금 초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신가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일단 언니밋을 하는 동안 불치님이랑 불키드님이랑 숙소를 잡아가지고 지내시는데 옆방이 새벽에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뭔가 뭐 게임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환호성 같은 게 막 들리고 그래가지고 잠을 좀 잘만 하면 소리 지르고 잘만 하면 큰 소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잠을 진짜 거의 못 주무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신나게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 불친님도 좀 쉬셔야지. 그리고 작가님도 좀 쉴 시간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그러면 다른 부스 구경도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이제, 큰 가방만 맡겨놓고, 이제, 쫄래쫄래 또 이제 1층으로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한 3시쯤? 그때부터 1층에 A 부스부터 쭉 돌아서 2층에 K가 마지막이었나? 어쨌든, 전 부스를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살만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둘러봤고, 사실 부스 이름을 보고 아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날 가지고 오신 물품들이 사실 제가 살만한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지나친 데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계속 내 눈에 밟혀가지고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날 들고 온 책은 총 3권이었는데요. 우선 텀블벅 후원으로 전시장에서 미리 받은 음악의 사생활 99 신승은 편이 있었고, 거기다가 사인도 받았죠. 사인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봄 알람에서 나온 아직 서점에 풀리지도 않은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봄알람 출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봄알람에서 나온 곱게 지지 말기로 해라는 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언리밋에 참가를 한다는 글도 보고 제가 하트를 누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책인지는 자세히 안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 사지 않더라도 구경이나 하려고 봄알람 부스에 갔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이 뭐 그때 당시에 이거 어제 인쇄소에서 받아왔다고 했었나? 뭐 그랬고, 여튼 서점에도 아직 안 풀린 거여가지고 언리밋에서 처음 판매를 하는 거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목차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이건 사야 해 이런 느낌이 빡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엔 없었는데 그냥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계속 눈에 띈 부스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 가지고 약간 경계를 하고 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되게 좁고 얕게 아는 편이라 가지고 출판사나 독립서점 같은 거를 생각보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출판사를 좀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스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도 일단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사실 사야지 하고 꽂힌 거는 정말 사소한 이유였어요. 이게 나름 마케팅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안 좋아하는 느낌의 단어가 쓰여가지고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한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밑에 이제 카드 같은 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춘향전의 춘향이라고 써있고,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의지, 불도저급 성질머리, 프리스타일 랩 가능, 이렇게 써있는 게 나 춘향이의 프리스타일 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네, 서귤 작가님의 애욕의 고전소설. 제가 애욕 이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카드에 적혀있는 프리스타일 랩 가능, 신분 상승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뭔가 고전소설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봐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근데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이게 프리스타일 랩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소해가지고 아하, 이런 느낌이었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프리스타일 랩에 너무 꽂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용 자체는 되게 재밌고, 그래서 그냥 보면서 역시 이것은 마케팅의 승리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다. 재밌긴 재밌어요. 그렇게 A부터 K까지 모든 부스를 다 돌고 나서 약간 저는 점심을 먹고 나간 게, 사실 제가 되게 한꺼번에 많이 못 먹는데 소화도 되게 빨리 되는 편이라 가지고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은 배가 되게 꺼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촐촐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풀빵 파는 그 포장마차가 있었어가지고 풀빵도 조금 사 먹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좀 약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홈플러스 있어가지고 홈플러스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5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삐약삐약으로 돌아왔는데 와, 사람이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구석에 의자 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가님이 전부 응대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또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오지랖이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사생활 99랑 음악의 사생활 99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해답을 못 드리고 그냥 가시게 하는 게 내가 너무 조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계시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궁금하거나, 뭐 물어보고 싶거나, 약간 머뭇거리는 모먼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짝 가가지고,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하고 이렇게 슬쩍 얘기도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삐약삐약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어떤 분이 책을 들고 약간 두리번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냐라고 물었더니, I don't understand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분은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손사래를 계속 치시는데 제가 평범하게 그냥 몇 마디를 일본어를 했더니 그분이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음악의 사생활 99를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 아직 이랑님 편이랑 전자영님 편은 제작 중에 있는 거라서 구입은 하시기가 어렵고 지금 신승은님 편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본어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러면서 딱 가리키면서 이게 신승은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게 아티스트냐고 물어가지고 네, 신승은님이 뮤지션이고 이제 남수님이 그림을 그리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이 책을 사가셨는지 어떤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잠깐이었지만 뭔가 일본인이랑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빠지고 나서 한가해졌을 때 불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시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오타쿠의 일본어를 합니다. 네, 오타쿠는 이 정도는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또 웃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일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일본인이랑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아가지고 전 되게 좋았는데 한국인이랑 일본어 하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희한하게 삐약삐약 출판사하고 약간 연계되는 행사? 뭐 이런 거를 가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벽에 붙어있는 지역명들을 보시다가 조선? 이라고 반응을 하시길래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쪽에 조선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불치님이 제가 그분들이랑 너무 친하게 조선편이 있는 쪽으로 막 안내를 하니까 친구분이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니요 저희 초면인데요. 지나가시는데 조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시던 분들도 저도 불치님도 셋 다 너무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었거든요. 깊은 굴지님의 조선편도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깊은 굴지님 진짜 개그 코드가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제가 두유노 오충청 설명할 때도 송년님이랑 저랑 개그 코드가 되게 잘 맞는다 했는데 깊은 굴지님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 자꾸 내가 인간을 미워하게 만들어? 라고 나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네, 조용히 인연을 끊고 정리해버린다. 하하하. 그리고 또 어머님이랑 같이 학생 손님분이 오셨는데 산호 작가님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반가웠고 그리고 만화가 지망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어머님은 조금 힘들어 하셔가지고 의자 이렇게 펴드리고 앉아서 쉬세요라고 해드리고 그리고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있었고 그리고 딸내미는 또 딴 데 구경하러 가고 근데 기다리는 사이에 어머님이 조금 심심하셨는지 저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삐약삐약 대표님들 작품에 조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있는 남자 작가님이 불키드님이시고 단양편을 그리셨고 저기는 여자 작가님이 불친님이시고 군산편을 그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지가 군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더니 되게 좀 흥미로워 하시면서 가시기 직전에 지역의 사생활 99 중에 불친님의 군산편과 불키드님의 단양편을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사인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전 나름대로 혹시 내가 영업을 잘한 건가 막 이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관심을 보이신 거니까 좀 나름대로 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6시에 언리밋이 종료가 되고 이제 불치님, 불키드님, 저 그리고 불키드님이 하시는 그 밴드 꽃과 벌에서 베이스를 치시는 분까지 해서 4명이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 상가에 식당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적당한 데를 찾아서 가자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하루 종일 괜찮다가 사실 뭐 되게 괜찮진 않았지만 약간 헛기침 한두 번 하면은 좀 참을만하게 기침이 안 나다가 6시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또 그 발작적인 기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그 작가님들 앞에서 계속 보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구석 가가지고 물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물을 마시다가 또 사례가 들린 거야. 아씨,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침을 조금 또 하는 거를 작가님들이 보셔가지고 괜찮냐, 백신 맞고 와가지고 혹시 그게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아, 제가 원래 좀 사례가 잘 들리는 편이기도 하고 아까 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지금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했죠.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괜찮았거든. 진짜 헛기침 이 정도 하면 좀 참을만 했는데 하필 근데 접종하고 한 8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으니까 타이레놀이 약간 약발이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제가 열이 오르면 기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타이레놀을 하나 중간에 먹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또 기침을 좀 했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게 불키드님이 저한테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2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언리밋이 6시에 마감이라서 4시간 이상 남은 상태였었는데 저녁을 같이 드시자고 제안을 했던 불키드님도 너무 웃기고 근데 또 6시까지 거기서 놀고 있었던 나도 내가 생각해도 웃긴 거야. 정말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저녁 먹고 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시계를 딱 보시더니 저녁? 6시에 끝나지 않아? 이러면서 가버리셨어요. 자기는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나만 또 너무 당연히 계속 거기서 놀고 있었죠. 너무 재밌으니까 저는 재밌는 곳에 있으면 뭐 4시간이 문제겠어요. 하루 종일도 놀 수 있어요. 그냥 떠들 수 있는 입 그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만 있으면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상가에 있는 게 가게들 어디를 갈까 이렇게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 메밀 요리를 하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다들 뭐 메밀 칼국수, 메밀 비빔면 이런 거 시키고 저는 메밀 수제비를 시켰습니다. 전병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또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서 뭐 언리밋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불키드님이 저한테 아니 희미님 저희가 페이도 못 드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또 저는 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민폐만 안 됐으면 다행입니다. 이러면서 깔깔깔깔 또 그냥 계속 웃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삐약삐약 대표님들을 만나면 재밌는 일도 되게 많고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항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마트 층이어가지고 뭐 제 트윗을 보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불키드님이 회사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무실 흡연으로 인해 제가 겪은 그 두통과 구토와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요즘도 그런 데가 있냐. 엄청 힘드셨겠다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님은 한술 더 뜨셔가지고, 난 그런 데는 하루도 못 다녀. 이렇게. 공감을 넘어선 굉장히 진짜 막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항상 말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위로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카페 가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카페를 가기는 갔는데 저는 사실 커피를 많이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음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가지고 간다거나 불치님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뭐를 더 먹을 그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불치님하고 저하고는 음료 안 먹고
그냥 불키드님하고 그다음에 그 베이스분하고는 어차피 테이크아웃해서 나갈 거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만 잠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있었는데 거기 잠깐 앉아서 커피 기다리는 동안 수다를 떠는데 알고 보니까 4명이 전부 다 둘째더라고요. 근데 둘째라고 다 같은 포지션이 아니긴 한데 일단 저랑 베이스님이 둘째 포지션으로서 엄청 차별받은 기억이 무궁무진한 편이었고, 그리고 불치님이랑 불키드님은 둘째이긴 한데 마지처럼 살아온 둘째, 그다음에 막내처럼 살아온 둘째,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다른 느낌의 어떤 둘째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와, 제 방송에서 이런 거 하면 진짜 재밌겠다. 막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송 한번 하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 했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군산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하하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삐약삐약이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무래도 오래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틈이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을 때 제가 또 군산으로 한번 찾아뵈서 녹음을 해서 또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도 부담 없이 하실래요? 뭐 되면 오케이, 안 되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부담 없이 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게 항상 웃고 계시는 불치님이랑 불키드님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깔아뭉개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6명이 나의 유니버스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도닥여주는 사람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읽을 거리도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한테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하하. 오늘 되게 어색한 웃음 많이 짓는데 하하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데만 해도 난 시간이 부족해. 어쨌든 네. 백신 접종하고 3시간은 안정을 취해라. 내일까지는 무리하지 마라. 하고 안전 문자도 왔었는데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나갔다 왔더니 집에 오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열도 나는 것 같고. 역시나 중간에 타이레놀을 하나 먹었어야 됐어. 그래서 어쨌든 싹 씻고 타이레놀 500 하나 먹고 바로 들어 누워가지고 일요일까지 이제 뒹굴뒹굴 네, 어제 못 쉰 것까지 다 쉬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후까지 누워서 트위터를 하고 유튜브도 보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약간 백신 때문에 열이 나는 거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두통은 살짝 좀 남아있어가지고 타이레놀을 간헐적으로 먹었습니다. 네, 저는 토요일 오전에 백신 맞고 밥 먹고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고 그리고 언님이 타는 동안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먹었어야 됐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또 500을 하나 먹었고 그리고 일요일에도 낮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500 하나를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 하나 먹었나? 그리고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직 안 먹었고 그리고 타이레놀도 약간 하루에 지켜야 되는 용량이 있잖아요. 이게 500이면 4,000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8개 이상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저 처음에 코로나 때는 그거 모르고 한 번에 막 2알씩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2알씩 먹었어도 제가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딱히 1,000, 2,0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막 약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딱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미리 먹어두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코로나 시국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아플 것 같을 때 미리 먹어서 빨리 가라앉히니까 약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요일은 하루 종일 뒹굴거렸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 업로드의 마지막 리미트인 월요일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사실 제가 지난주 방송분 편집을 다 하고 업로드를 해놓고 보니까 29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너무 상태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이번 주는 왠지 지난주에 그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최소한 편집 후에 30분을 넘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을 넘겼는데요. 이게 녹음이 1시간이 넘으면 편집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네. 자정 전에는 예약 업로드를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늘 들으시는 시간에 들으실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구리님이 지난 방송을 들으시고 제 목소리가 진짜 안 좋은 것 같다고 카톡을 주셨는데
진짜 오늘도 여전히 온전치 않은 목소리로 방송을 하게 되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네. 처음보다는 증상이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 담배의 여파가 사실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깊게 배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흡연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비흡연자이고, 폐가 약하기 때문에 2차, 3차 간접 흡연만으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담배 냄새에 굉장히 찌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날 때만이라도 꼭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옷도 한번 털어주시면 되게 감사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좀 유난인 것 같고 어쨌든 신기하게도 저랑 아직까지 만나는 지인들을 보면 굉장히 골초이신 분들도 희한하게 담배 냄새에 쩔어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김 실장님도 진짜 골초셨거든요. 근데도 막 되게 역한 냄새가 난다거나 제 옷에 그 냄새가 막 배어온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제가 뭐 실장이 담배 피우는데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뵌 적은 있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네. 근데 또 너무 웃긴 거는 공구리님이 목소리 진짜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바로 다음에 마지막에 낡은이 듣고 호들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크크크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애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당신들을 낡은이라고 부르겠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좀 해본 결과 공구리님이 한 조각보다는 조각들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셔가지고 우리 쉬지 않는 주둥아리 청취자분들의 애칭을 조각들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끌어봤자 더 좋은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저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히미스타의 조각들입니다. 와! 사실 최근에 그 또 비욘세 방송에서 짐송님이 이누야샤에서 나오는 사원의 구슬 조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누야샤를 봐서 알고 있기도 했지만 그냥 인터넷 밈으로도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사원의 구슬 조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엔딩에서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라고 멘트를 치는 게 있기도 하고 정말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 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하나의 구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각들로 정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계속 조각이었어요. 히미스타의 조각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마음에 안 들면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어야 됐다. 네, 결국 그래서 조각들로 결정이 되었다. 탕탕탕.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아무도 뭔가 리액션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고 저의 히미스타 유튜브를 구독을 하게 되신 분이 계실까요? 이상하게 최근에 구독자가 정말 미묘하게 한 명 한 명씩 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최근에 은희새끼 팝업 갔던 영상 말고는 딱히 구독자가 늘어날 만한 컨텐츠를 올린 게 없거든요. 솔직히 내가 송은이 팬이라고 해도 제 채널을 보고 구독하고 싶을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이게 워낙에 또 잡다한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궁금하네요.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연결된 분이 계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니까. 네. 네, 헛소리 그만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조각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